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눈을 맞으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분장을 하죠. 네, 오늘 시장은 시퍼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영란은행의 영향을 얘기하는 쪽도 있고, 물가가 10%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 영향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본이 러시아 석유를 금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한 2% 정도 이렇게 빠져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아닌데 클라리다 전 부의장하고 그리고 퀄스 전 부의장이 얘기했던 금리가 3.5%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것 때문에 더 빠졌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시장은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 때문에 푸틴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까. 네 가지 요인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는지 그거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장이 반응을 보인 시간은 2시와 3시였다. 근데 러시아 모스크바의 전승절 시작은 9시, 우리나라로 오후 3시거든요. 푸틴의 연설은 4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지금 퍼레이드,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에 핵전쟁과 관련된 무기들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시장에 약간의 어떤 그런 좀 긴장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영국의 영란은행의 발언, 금리가, 물가가 10% 올라가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원래 거기가 다른 시장에다가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오늘도 환율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 달러가 104.08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유로하고 파운드가 계속 약세였고 엔화도 오늘 131엔을 넘었었고 위안화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약세였는데 6.76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환율이 지금 현재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년물이 2.72 정도 되어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3.15 정도. 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만일에 10년물이 물가가 피크다. 연준 의장의 말대로 물가가 피크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2년물은 올해 지금 금리 스케줄을 다 얘기했으니까 2.75 그 이상 못 올라가는데 이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만일 공포감이 있다면 급락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소폭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 투자자들이 약간 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준 의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다 거짓말장이인 것처럼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연준 의장의 말이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좀 보면 영국의 할리팩스 주택가격 지수가 월간으로 1.1% 올랐어요. 이게 지난번에 1.5%였고 연간으로는 10.8%. 이게 주택가격은 영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중국의 부동산 정보공사에서 발표한 23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판매는 면적 기준으로 마이너스 33%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양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거래가 줄어든 곳도 있다라고 지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4월 비농장 급여 이게 이제 42만 8천 개가 나왔어요.
전망은 39만 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3.6%, 이건 뭐 전망이 3.5%였는데 3.6%가 나왔어요. 다만 이제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미국 시장의 악재라고 얘기했던 거는 노동 참여율이 너무 낮다. 이게 전망이 62.5%였는데 지금 62.2%가 나왔다라는 거죠. 노동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시장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 악재다라고 주장했던 곳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4월달 미국 평균 시급은 월간으로 0.3%, 이전에 0.4%, 0.5%였고 전망은 0.4%였는데 0.4% 상승분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3월달 소비자 신용 요거는 524억 달러가 나왔어요. 지난번이 377억 달러였고 전망은 250억 달러였는데 524억 달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4월 외환 보유고 이게 3조 1200억 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3조 1880억 달러였고 전망은 3조 1330억 달러였다. 네,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아직은 뭐 그 3조 달러 위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뭐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농지를 위성 사진으로 관찰한 결과 올해 밀 수확량은 2,100만 톤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35%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에 2,500만 톤의 곡물이 있는데 그걸 지금 수출을 못하고 빼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곡물 창고가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주말에. 하여튼 근데 올해는 지금 밀 수확이 이게 많이 줄어든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그 크림반도 바로 위에 있는 그 헤르손이라는 지역을 병합한다고 공식화했어요. 네.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그 주말인가요? 그때 고용안정 업무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고용 상황 악화가 복잡하고 아주 엄중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어요. 지금 이거 봉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봉쇄는 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 이거 전승절, 네. 독일은 이미 행사를 했고 시간이 기준하는 게 좀 틀려가지고 했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푸틴이 이번에 총동원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전면전을 선포하거나 뭐 영국의 그 전쟁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걸 할 것 같다. 그리고 퍼레이드에 그 핵전쟁 할 때 전투 지휘하는 그 지휘기가 있어요. 네. 그게 공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미사일 ICBM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푸틴의 연설 한 구절은 서방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네. 뭔가 어떤 강경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백악관이 G7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단계적으로 금수한다라는 그거를 합의했다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일본이 동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일본 그 총리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에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미국은 러시아 국영방송 3곳을 추가로 제재를 하고 그리고 특수 핵물질 등 그 수출인가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백금하고 팔라듐 이거 뭐 영국에서 그 관세를 35%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지금 우라늄 관련해 가지고 네. 그쪽으로 지금 또 제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죠. 네.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그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했다라는 식으로 유럽이 비난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1월에서 4월 수출이 10.3% 연간으로 10.3% 이게 4월은 3.9%가 나왔는데 수입은 제로가 나왔어요. 4월 한 달은. 근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입이 5%. 네.
연간으로 수출은 10.3%.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해 시장은 계속 플러스였어요. 근데 다른 뭐 심천이나 이런 쪽은 빠졌고 오늘 홍콩은 휴장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던 게 마이너스 4%라고. 예. 그걸 휴장인 줄 모르고 빠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마 뭐 그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부총리가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호재가 될 만한 얘기는 그 지금 빌드백 BBB 미국의 인적 인프라 투자 예산하는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조멘친 의원이 이거를 지금 입법 초안을 작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 예.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연준이 얘기하는 그 양적 축소, QT, 요거를 예정대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연준 의장의 이 회의 이후에 인터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거를 보고 시장이 반겼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뭐 0.75는 빠졌지만 0.5 세 번 올리는 거 그거는 뭐 괜찮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억지인 것 같기도 하고, 금리 인상 스케줄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게 맞춰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불확실성 이런 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걸 제거를 해줬는데 거기에다가 또 뭔가 불확실성을 만든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많다. 매수 대기 수요는 많다고 했지만 금요일에 또 빠졌다라는 거죠. 뭐 급락하지 않았는데 폭락했다라는 식으로 또 막 뉴스 보도가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시아 시장이 거의 뭐 이렇게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뉴스하고는 뭐 크게 연관된 그런 거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금리 관련돼 가지고 블러드가 0.75%를 테이블에서 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랑, 그리고 뭐 영란은행 금리 물가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클라리다가 뭐 3.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랑, 러시아의 지금 현재 전쟁 기념일 이거 지금 푸틴의 연설, 제가 보기에는 그 푸틴의 연설이 가장 영향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오늘 하락 때문에 이거 시장을 더 이상 이게 안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금요일 날 올해는 좀 시장을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안 빠졌는데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코스닥은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개별 주식들은 거의 뭐 4%에서 7% 정도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을 또 안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인 전망이 올해는 안 좋고 내년이 좋다라는 얘기가, 올해 안 좋고 올해 좋고 내년이 안 좋다라는 얘기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원래는 그 4월 20일 날 IMF 총회 그때 나왔던 얘기를 듣고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뭔가 쇼크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원래대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금리가 오르고 난 뒤 내년부터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수를 대기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느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줄긴 했는데 오늘 2시 정도에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800억 넘게 매도하다가 그때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한 600억 이상을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기간에서 매수가 살짝 들어왔었거든요. 매도를 줄이는 매수죠. 그 정도 들어왔었는데, 오늘 뭐 선물 같은 경우는 3시 정도에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거하고 오늘 금리 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나스닥 선물이 그때 같이 살짝 움직이다가 지금 러시아의 전쟁 기념일 연설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내려가고 있어요.
뭐 그것도 영향이 있고 뭐 유가가 110달러까지 뛴 거,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 예. 불안 요인은 많다. 예, 그것 때문에 매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매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10년물 금리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어떤 그 매수가 시작될 구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그 전쟁 기념일 푸틴의 연설, 그리고 3월 10, 이번 달 11일 날 나올 그 물가 상승률. 물가가 지금 8.5에서 8.1%, 그리고 다음 달은 7.9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냐 아니면은 11일이냐. 저는 오늘까지 원래 보고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매수를 해버렸어요. 네. 하여튼 제 생각에 오늘 하락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뭐 러시아에서 어떤 핵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네, 기대했던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은 일단 유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